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소 이전 127페이지. 사무소 이전도 단독으로 우리 시험에 물어볼 수 있고, 사무소 설치하고 이전하고 같이 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개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이전, 사무소 이전이에요. 이전. 우리 집은 보통 이사를 한다 그러고 사무소는 이전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는 별다른 어떤 제한이 없다, 규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부칙 같은 경우 부칙 아시죠? 부칙 같은 경우에도 사무소를 전국 어디로든지 이전 되겠습니까? 부칙도 사무소를 전국 어디로든지 이전이 다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뭔가 떠오릅니까? 또 혹시 특강대가 떠오릅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문제라니까 지금. 자, 부칙 같은 경우에도 집이 만약에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무소는 그대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출퇴근 하려고 그러면 서울까지 못 합니다. 부칙도 전국 어디로든지 이전 가능하게 해줘야지. 그죠? 부칙도 그러면 뭐 부칙이라고 자격증 없다고 너는 말뚝박아 이러면서 못 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칙도 이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세 가지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이전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 표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관할 내로 이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관할 내로 이전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무소가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관할 내예요. 남구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라고? 남구. 거기 남구가 거기잖아요. 거기가 바로 남구.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할 외로 간다는 얘기는 사무소가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가겠다고? 저기로 간다든지 여기로 간다든지. 고기가 나옵니다. 고기. 또 쪼기도 나와야 되겠죠. 쪼기 한 마리 나와야 되겠고요. 또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뭐 저기 고기 하여튼 거기 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구에 있다가 남구 빼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어디 그래? 중구로 간다. 또 북구. 그죠? 서울, 강남구, 해운대구,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빼고 가는 거지. 남구 빼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분사무소 이전 해가지고 세 개를 비교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가? 신고 기한이에요. 자,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이전을 한 날로부터 며칠이래?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10일 이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앞에 한 기산일을 같이 붙여가지고 암기하셔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신고하는 거네. 그죠? 만들어 놓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후 신고라 그래. 사후 신고 맞죠? 사후 신고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서 신고할 거냐 하냐. 신고의 관청이에요. 신고의 관청은 자, 관할 내 남구에서 남구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남구청 가야 됩니까? 맞아요. 남구청을 뭐라 부릅니까? 예, 남구청을 등록관청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남구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관할 외로 가는 거는 남구에 있다가 해운대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신고하느냐? 해운대구 가야 돼요. 해운대구를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이전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지. 길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세 글자로 얘기하면 이전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불러요. 그러나 분사무소 이전 같으면은 주된 사무소는 해운대구에 있는데 분사무소를 남구에서 북구로 가고 싶다. 그럼 구청이 세 군데잖아. 해운대구, 남구, 북구. 세 군데 중에서 어디 간다고요? 해운대구로 가야 돼요. 해운대구를 뭐라 부릅니까? 주사무소 등록관청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서 보통 관리를 다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신고는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서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무소를 이전하면 확실하게 바뀌죠. 뭐가 바뀝니까? 주소가 바뀌지. 그 소재지라고 해요.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죠.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 중에서 등록증에 나와 있어요. 등록증에 나와 있죠. 등록증을 가져가야 됩니까? 예, 등록증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 원본입니다. 조금 한 사람 팔랑거렸어요. 자, 원본을 가져요. 원본을 바꿔야지. 사본 바꿔서 말 건데. 원본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뭐라 불러?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죠.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신고 확인서예요. 신고 확인서 원본. 신고 확인서 원본이죠? 네, 신고 확인서. 자, 두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했습니까? 다른 데 확보했잖아요. 사무소 확보 서류 가져가야 돼요.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기재지연 사유서가 지금 다 나왔어. 3번 다 나왔어요. 그래서 기재지연 사유서 첨부해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관청에서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조치 사항을 보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등록증을 다시 줍니다. 새로운 걸로, 새 것으로 다시 줘요. 그걸 등록증 재교부라고 해요. 분사무소는 뭐라 하겠어? 신고 확인서라고 하겠지. 이거를 재교부합니다. 새 거 준다 이 말이에요. 바꿔가지고 원칙적으로. 그런데 관할 내로 이전한다고 해서 관할 내로 이전하면 남구에서 남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등록증에 확실하게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뀝니까? 남구에서 남구로 간다고. 그럼 뭐가 안 바뀌어요? 밑에 있는 그 시군구가 안 바뀌어요. 남구청 그대로예요. 직인이 안 바뀌어. 도장이 안 바뀌어요. 도장이 안 바뀌면 그 등록증에 도장이 안 바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소재지만 바꿔요. 변경사항 기재해서 그 원래 등록증 그것을 그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고치갖고. 이거는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만 가능한 거잖아. 맞죠?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까? 안 돼. 무조건 재교부예요. 관할 외는 무조건 등록관청이 바뀌잖아. 도장이 바뀌어요. 무조건. 자, 분사무소 이전 같으면요. 주된 사무소는 안 바뀝니까? 주된 사무소는 안 바뀌지. 아예 주된 사무소는 아예 안 바뀌죠. 분사무소 이전인데 왜? 그죠? 주된 사무소는 안 바뀌는 거고 분사무소가 관할 내로 이전하는 거예요. 분사무소가 남구에서 북구로 가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가 남구에서 남구로 가는 거예요. 남구에서 남구로 가면 분사무소 관할이 안 바뀐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변경사항 기재해서 신고 확인서 그대로 교부가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죠. 분사무소는 이게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러면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이전 전 남구 및 이전 후 북구 남구 북구는 안다 모른다. 이전 사실을 안다 몰라. 모르지. 주사무소에서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 두 군데 다 관할에다가 지체 없이 통보하래. 분사무소 이전. 그리고 이제 관할 외로 이전한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 요거 반대가 어디예요? 이전 전이죠. 그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종전이라 그래요. 종전.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 받았죠? 그러면 이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종전 등록관청한테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송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송부 서류가 있어요. 송부 서류. 송부해야 될 서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이전 신고를 한 기업에 대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에요. 자, 이거 들어본 적 있죠? 등록대장 제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등록에 관한 대표적인 공적인 장부라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이거 넘겨줘야 돼요. 두 번째, 이 이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최초에 개설 등록할 때 그 냈던 서류들 있죠? 그 서류들 다 넘어가 줘야 돼요. 제설 등록, 신청 서류, 실무개혁 수료 학위증 같은 거 이런 거 다 넘어가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1년간에 받은 행정처분 및 지금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절차가 진행 중 서류까지 다 넘어가야 돼요. 절차 진행 중 서류까지. 1년간 받은 행정처분 내역 다 넘어가고 지금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죠. 그것도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류가 다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전 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하겠어? 이전 후가 하겠어요? 종전이 하겠어요? 이전 후가 하지. 왜? 다 넘어갔잖아 지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의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는 거예요. 종전하면 틀린 거예요. 이전 전하면 틀린 거라고. 자, 그래서 요 표, 요거를 기억합니다. 요거를 딱 사진을 찍으세요. 어디에다가? 머리에 찍으세요. 핸드폰에만 셀이 찍지 말고 핸드폰만 찍어가지고 막 보도 안 하고 막 보관해서 말 건데 머릿속에 찍으세요. 머릿속에 딱 요대 형태 그대로 찍으세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당연히 이전 신고를 안 하면 제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있습니다. 있어요. 요거 딱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그러면 사무소 이전이 끝난 거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127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먼저 제목이 사후 신고라고 돼 있네. 두 번째 줄 보세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10일이네. 밑줄 긋고. 자, 구비서류를 보세요. 구비서류가 여기 아니구나. 그 위에 1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사무소 이전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네. 맞죠? 예, 그거 밑줄 긋고 일단은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전에서 사후 신고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 나오잖아요. 자, 그때 구비서류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그죠?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 고밑에 줄에 기재지연 사유서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등록증 원본 가져가야 되고요. 자, 그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등록증 재교부 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등록증 재교부인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 등록증 변경교부, 그렇죠? 자,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가 가능하다고 했어. 교부할 수 있다. 관할 내로 이전하니까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뒤로 넘어가서요.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이란 말은 관할 외란 뜻이겠죠? 마찬가지 사후 신고입니다. 첫 번째 줄에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10일이네. 똑같지? 어디다가 신고하래요? 세 번째 줄에 이전 후 등록관청. 자, 구비서류 다시 한번 똑같습니다. 이전 신고서에다가 두 번째 사무소 확보 서류,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지연 사유서, 그리고 등록증까지 첨부하래요. 자,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증 재교부예요. 그죠?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등록증 재교부,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자, 그리고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가로 4번 등록관청 상호간의 서류 송부가 있어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줘야 한다. 그때 송부 서류가 세 가지가 있죠. 박스 안에 들어있죠. 첫 번째 등록대장이다. 정확한 명칭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두 번째는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관련 서류, 절차 진행 중 서류까지 다 넘어가니까 양가로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기업의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일을 해간다는 거지. 되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제재는 됐고 없네. 뒤로 넘어가 볼게요. 130페이지. 이제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시 요거는 밑줄 꺼야 되겠네.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설치 기준으로서 박스 안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책임자는 누가? 책임자는 뭐가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일 것이죠.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지. 이 말은 같은 시군구 안에 2개, 3개를 둘 수 없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4번에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박스 밑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해야 되겠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를 특수법인이라고 했지요. 농협 이런데.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책임자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잘 물어봅니다. 자, 오른쪽에 설치 절차. 이 말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를 말해요. 두 번째 줄에 어디로 가서 신고합니까?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한다는 얘기지.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기억 이전 설치 신고서네. 설치 신고서에다가 무엇을 첨부합니까? 니은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이랑 디귿 보증 설정을 하고 들어가기로 했죠.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리얼이 디귿 됐고 보증 설정. 리얼이 사무소 확보 서류. 그죠? 사무소 확보 서류. 여기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 지연 사유서. 맞죠? 박스 안에 리얼. 자, 그런데 2번을 보니까 박스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회사에게 책임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고 돼 있네. 그럼 자격증은 첨부 서류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법인 등기상 증명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서 등록관청이 확인될 서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양가로 3번으로 가보세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겠지. 이 처리기간 7일은 서식상의 7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합하다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를 하고 지체 없이 설치 예정지역 관할에 통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차입니다. 뒤로 넘어갔어. 이제 133페이지에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 마찬가지 분사무소 이전도 언제까지 신고입니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네. 어디에다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라 적혀있죠. 자, 구비서로 다시 이전 신고서에다가 사무소 확보 서류, 기재지연 사유서까지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첨부합니다. 그래서 재교부를 하는 게 맞는데 신고 확인서 제보가 맞는데 어떤 경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만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다만 동일 관할 지역 내란 말은 분사무소가 동일한 지역 동일 분사무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할 수 있다는 거지. 주사무소는 원래 안 바뀌는 거고 분사무소가 관할 내로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있죠. 자,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이전 전하고 이전 후는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에다가 통보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다 들어있어? 이 표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표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재교부 이거는 안 봐도 되고요. 134페이지에 밑에 내려가면은 제일 밑에 내려가면 큰 4번이 있어요. 공동활용, 공동사무소를 말하겠지. 자, 원칙적으로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위해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네.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 공동사무소를 할 수 있냐 하니까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개설 등록 나오죠. 개설 등록 또는 그 옆으로 가보세요. 사무소 이전이잖아요.
개설 등록 또는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 누구의 스나스를 첨부하래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기업의 스나스를 첨부하래잖아요.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는데 다른 스나스, 다른 기업의 승낙서는 첨부하래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동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스해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업무 정지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하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두 번째 줄에요. 다만 두 번째 줄에요. 영업정지라고 해놨죠. 영업정지 받기 전부터 우리는 공동사용 중이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은 제외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동그라미 2번.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사무소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구해서 가라고 했죠. 자, 뒤로 넘어가서 구성 운영인데 종별에 제한이 없다 했어. 종별 무제한입니다. 종별 제한 없고 수에 대한 제한도 없고 맞죠? 신고 의무 없죠. 면적 제한 없죠. 모든 법률 관계, 업무 관계는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인장 등록입니다. 자, 인장 등록. 네, 인장 등록 중요하죠. 인장 등록 한번 적어 볼게요. 주제는 두 가지예요. 인장 등록. 자, 인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책임지겠다고 찍는 도장, 책임지겠다고 찍는 도장을 뭐라 불러요? 네, 인장이라 불러요. 우리 법에서는 인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도장이 많이 찍히는 사무소가 잘 되는 사무소입니까? 맞죠? 많이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에 계약이 많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찍어야 되니까 이 인장, 이 도장은 항상 어떤 상태가 유지가 돼 있어야 돼? 촉촉한 상태 맞아요. 촉촉한 상태. 어떤 학원은 깨끗한 상태. 필요 없어. 안 깨끗해도 돼. 깨끗하면 뭐 할 거야? 촉촉한 상태로 바로바로 찍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내가 답을 원했는데 어떤 학원에서인가 흠뻑 젖은 상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그런 말 나오긴 처음이에요. 흠뻑 젖은 상태. 어느 학원인지 모르겠다 지금. 어디서 했는데 흠뻑 젖은 상태로 야간반에서 했나? 흠뻑 젖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 좋죠. 흠뻑 젖은 상태. 그래서 항상 찍을 수 있게끔 어떤 상태?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지. 되겠죠? 자, 우리 부산에는 그 종합운동장 쪽에 보면은 싸이가 한 번씩 와요. 1년에 한 번씩 싸이 알죠? 싸이가 와가지고 뭐 합니까? 흠뻑 쇼를 해요. 물 다 뿌려요. 막판에 물 다 뿌려가지고 흠뻑 젖어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흠뻑쇼가 생각나는 얘기지. 자, 그리고 한 번씩 그 BTS도 와요. BTS도 우리 그 부산에 그 종합운동장에 와요. 월드컵 경기장에. 울산에는 좀 옵니까? 울산에 누가 와요? 누구? 태희? 필요 없고. 울산에 싸이 안 옵니까 울산에? 잘 안 와요. 자, 하여튼 어떤 상태?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인장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인장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또 신고한다고 등록에 적어놔도 신고한다고 얘기해요. 항상 물어보면 그래. 신고가 습관이 돼 있거든. 사무소 이전 신고, 뭐 고용인 신고, 무슨 신고, 분사무 설치 신고, 뭐 신고를 많이 하니까 웬만하면 신고야 그냥.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인장은 뭐라고요? 등록입니다. 그래서 인장에 대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어요. 신고하는 게 아니거든. 인장은 등록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등록 의무자가 있습니까? 등록 의무자가 있어요. 등록해야 될 의무자가 개업하고 소속이에요. 이 개업하고 소속은 완벽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 뭐겠습니까? 자, 자격증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는 기업도 있어. 부칙 때문에.
그럼 공통점이 아니야. 완벽한 건 아니고. 완벽한 공통점은 둘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개 행위에 사용을 할 인장을 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인장 등록할 의무가 있고 인장을 만약에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 등록할 의무가 있겠지. 두 사람이에요.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등록 의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는 없어요. 근데 중개보조원이 그 도장을 팔 수는 있습니까? 도장 팔 수 있다. 자격증 없다고 도장도 못 파나? 저번에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하던 말을 물도 못 타게 하고 막 자격증이 없다고 뭐 아무것도 못 타게 해. 자,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는 없지만 도장은 팔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장님이 딱 됐잖아요. 중개보조원이 와가지고 소장님 도장 좀 파주세요. 그러면 파주세요. 그 도장 얼마 한다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올 수 있다고. 자기도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도장을 파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도장을 파다 치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매매 계약서가 나오는데 그 매매 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도장 찍어야 돼요. 매매 계약서에 개업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것도 찍어야 돼요. 자기 사무소에서 나오는 계약서는 다 찍어야 돼요. 그리고 당해 중개행위를 참여를 한 중개행위를 한 소속은 무조건 찍어야 돼요. 일 안 한 소속은 안 찍고 일을 한 소속은 찍어야 돼요. 자, 개업을 도장 찍었죠. 무조건 소속도 일해가지고 도장 찍었죠. 그 옆에다가 중개보조원이 저도 찍고 싶어요 해가지고 중개보조원이 또 도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찍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매매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이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뭐 또 자격증 없다고 도장도 못 찍게 한다 지금. 여러분 계약서를 아예 작성을 안 해도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해도 계약은 이루어진 거고 도장을 안 찍어도 기업이 도장을 안 찍어도 계약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재를 받을 뿐인데 자 보조원이 도장을 찍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매매계약서에. 왜 그러냐니까 일단은 정확한 이유는 중개보조원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말이 없어가지고 조문에 그냥 찍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데 뭐 주겠다는데 왜 찍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찍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도장도 있고.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등록의 시기가 있어요. 등록의 시기가 있는데 등록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개업 및 소속이에요. 자, 개업 및 소속은 언제까지 인장 등록해야 되냐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원칙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가 인장의 등록의 의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언제 함께 할 수 있냐 하니까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 시 함께 할 수 있어요.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에 보면은 제목이 밑에 닫히돼 있잖아요. 인장 등록, 개업의 인장 등록.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언제 함께 할 수 있냐면 고용인 신고할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고용인 신고서에 보면은 인장 등록, 소속 인장 등록 같이 돼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예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은 틀렸습니다. 반드시 개업 및 소속은 반드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가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반드시를 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원칙을 물어봤으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장을 변경 가능합니까? 네, 뭐 인장 때문에 또 사업이 잘 안 되나 싶어가지고 확 가가지고 인장을 확 바꿉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다 치자. 그럼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요. 자, 요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등록도 전자 등록 가능하고 변경 등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전자 변경 등록 가능하다. 등록의 시기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제 두 번째가 등록의 방법이에요. 등록의 방법 및 절차.
그 등록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등록 주체가 개인인 기업이다. 개인인 기업은 여기 안에 몇 사람이 들어있어요? 어? 개인인 기업은 몇 사람이 있어 안에? 한 명 있어요? 누구? 기업. 자, 다시 개인인 기업은 몇 사람 있어?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업의 종별이 세 종류잖아요. 한 사람은 법인이에요. 법인이 아닌 사람이 두 사람이 개인이에요. 그 개인인 기업은 두 사람이 있다고. 누가 있습니까? 소속은 기업이 아니야. 부칙이 있다 치자. 부칙 있죠. 한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 여러분들이라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중에 공인중개사의 기업이 된다니까. 아까 우리 업무 범위하고 막 업무 지역 범위할 때 했잖아요. 공인중개사의 기업이야. 공인중개사의 기업하고 부칙사의 기업, 이 두 사람이 개인인 기업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개인인 기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인이 아닌 기업이에요. 같은 말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두 사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속이 들어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들어가면 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을 뭐라 부르면 되겠어? 합쳐가지고. 이 세 사람은 기업도 아니고 이 세 사람을 합쳐버리면 기업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에요. 공통점이. 뭐라 불러야 돼? 이 세 사람은 개인 아니면 자연인 이래 불러야 돼요. 자연인 이래 불러야 돼요. 그러면 자연인들은 뭐가 있어? 자연인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있습니까? 예, 또는 주민등록표가 있습니까? 여기에 기재된 성명, 여기에 기재가 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여기에 기재가 됐다. 주민등록표에 여러분들 뭐가 기재가 돼 있어요? 이 주민등록표에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성명은 무엇을 의미해? 실명이에요. 여러분 실명이 거기 등록돼 있잖아. 주민등록표에. 가명이 있어요 혹시? 그래서 실명 등록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실명 등록이에요. 개인들은 실명 등록이라고요. 실명 등록. 가명도 안 되고 별명도 안 돼. 그리고 애칭 안 돼. 애칭. 자, 여기서 애칭.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있잖아. 집에서 뭐라 불러요? 뭐라고요? 뭐라고? 이쁜이. 집에 가겠습니다. 더 이상 수업 못하겠다. 이쁜이라니. 오늘 마감. 그럴 수 있지. 이분이.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호칭을 다른 거 더 할 얘기가 없네 이제. 딱 끝나가지고. 호칭을 보통 생략하는 경우는 호칭 생략. 호칭 생략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어이 그러든지. 아니면 어떤 학원이니까 원수 이런 원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화상아 이러면서 뭐 이놈의 화상. 하여튼 여러 가지 부르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옛날에 김창옥이라고 있잖아요. 김창옥 그 교수 강의를 듣는데 거기서 물어보더라고.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뭐냐 하니까 어떤 분이 뚱이라 뚱. 뚱. 내가 뚱뚱했어. 그래서 뚱이라 한 게 아니고 약간 귀엽다 뭐 이런 거지. 귀엽다 뚱. 자, 하여튼 집에서 부르는 애칭으로 등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쁜이 뭐 이런 거 안 돼. 아시겠죠? 이쁜이. 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기준보다 똑같나 그죠? 자, 하여튼 애칭 안 된다.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다른 제재는 없는데 가로하고 세로하고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래요.
7mm 이상 30mm 이내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바꾸면 0.7cm, 그 다음에 최소, 최대가 3cm예요. 3cm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3cm면 예, 그렇게 도장 찍어요. 최대 3cm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센티미터, 30cm 하면 큰일 납니다. 30cm면 그 도장은 A4 한 장 다 차지하는 거예요. 30cm면 조심하셔야 돼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0.7cm잖아요. 0.7cm. 요거보다 작으면 안 돼요. 요거보다만 작게 했다. 그럼 어떻게 돼? 도장 찍을 때 종이가 뚫혀요, 막. 그러니까 너무 작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최소 0.7, 3cm, 30mm.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지. 모양, 재질은 없어요. 모양, 세모, 네모, 타원, 동그라미, 뭐 별표 상관없다. 별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별표를 찍어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절차적으로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한다. 개인들은요. 자, 이제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이에요.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인장입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게 법인의 인장이에요. 그럼 틀리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법인 대표자의 인장 이렇게 나와요.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고 법인 도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대표자 도장은 아니고. 그래서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있겠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가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갖다 주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어떻게 할 거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법인의 인장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법인의 인장을 그대로 쓴다 하면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다. 법인이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돈 한 건 하려면 막 서울 갔다가 도장 가지고 와가지고 찍고 다시 갖다 줘야 되고 갖고 와서 찍고 갖다 주고 번거롭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상업등기칙에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뭘 중요하냐면 법인 보증하는 게 아니고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보증하는 하면 틀린 거지. 그리고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지 등록해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만약에 등록해야 한다면 옳은 말이면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법인 대표자가 보증해야 되고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확인해야 돼. 이 지문이 나오면. 자, 그래서 인장 등록은 이렇게 해놓으면 돼. 당연히 등록한 인장 사용해야 됩니까? 당연히 등록한 인장 사용해야지. 그죠? 등록한 인장 사용 안 했다. 등록 안 한 거 사용했다. 그것도 위반한 거예요. 등록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위반한 거고. 자, 그래서 밑줄 안 꺼볼게요. 인장 등록 136페이지. 인장 등록 의미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이 개업하고 소속 있죠. 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인장 등록 의무자라는 제일 마지막 줄. 인장 등록 의무. 인장 등록 의무 누구한테 있다고요? 개업하고 소속 이 두 사람한테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자, 오른쪽에 다시 인장 등록 주체 다시 한 번 더 개업 및 소속이란 얘기죠. 언제까지 인장 등록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가로 아래 보니까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전자 등록 포함이라고 돼 있죠. 자, 등록할 인장은 어떻게? 개인. 제목이 개인이라 돼 있네.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부칙상의 개업, 소속. 이 세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어 세 번째 줄에.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그 옆에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성명, 실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나타난 인장이다. 이걸로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이것도 기억하고요. 숫자 바꿀 수 있습니다. 10mm, 40mm 틀린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인장이라고? 법인의 인장이다. 법인 대표자의 인장 하면 틀린 거고요. 양가로 3번 분사무소 같으면요.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인장 그대로 쓰는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니까 원칙 적어놨네. 상업 등 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세 번째 줄에 상업 등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표자가 보증해야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등록의 시기를 보세요. 등록의 시기. 자, 다시 한 번 더. 기업하고 소속이 의무자고 원칙적으로 언제 등록하라고요? 첫 번째 줄 끝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하는 게 맞지요. 전자 등록도 된다 이 말이고 예외적으로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고 또 소속 공인중개사 같으면 고용인 신고할 때도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의 방법으로서 보니까 양가로 2번을 보세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해서는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변경 있죠. 인장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자문서에 등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제재가 있고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치는 게 아니에요. 휴업하고 폐업. 간단하죠. 제5절 휴업 폐업. 자, 적어 볼게요. 휴업. 자, 휴업은 뭡니까? 휴업은 잠시 쉽니다. 그 다음에 폐업은요. 네, 문 닫고. 그렇죠. 문 닫는 거죠. 폐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폐업 관련해 가지고는 주제가 두 가지. 첫 번째가 신고의 의무. 다른 것도 다 신고합니다. 다른 건 신고하는데 특히 이 휴폐업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무슨 신고입니까? 사전 신고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 다 사후 신고였거든. 다 사후 신고였는데 이 휴폐업 관련은 사전 신고라는 거예요. 미리 신고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신고하냐. 첫 번째, 몇 월 초가 3월을 초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요. 3월 초가 휴업이에요. 휴업인데 모든 휴업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월 중요하죠. 3개월. 근데 초과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3개월까지는 그냥 말 안 하고 놀면 된다 이 말이야. 신고 안 하고 놀면 돼요. 3개월까지는. 근데 3개월을 초과해가지고 휴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신고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3월 초과가 중요한 거예요. 자, 3월 이상의 휴업을 하고 싶다. 3월 이상의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그래 나오면 틀렸어요. 그죠? 3월 이상 하면 3월 포함되거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월에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그것도 틀렸어요. 3월까지는 신고 안 한다고. 3월 초과입니다. 요거랑 같은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이 뭐냐 하니까 개설 등록을 했어. 그런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3월이 초과되도록 업무 개시를 못 하겠다. 이런 경우에도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고해야 돼요. 되겠죠? 자, 두 번째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세 번째 폐업. 세 번째 업무를 재개하고 싶다. 신고해야 돼. 당연히 이 업무 재개 신고는 휴업 신고한 경우에 재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고 안 하고 휴업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개 신고할 필요 없잖아. 자, 네 번째 휴업의 기간을 변경하고 싶다. 신고해야 돼요. 미리. 이게 하고자 하는 경우예요. 자, 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데 이 하고자 하는 이거를 하고자 하는을 한 글자로 바꾸면 하고자 하는 이거를 한 글자로 바꾸면 할이에요. 할 경우. 폐업할 경우 신고 아니에요. 폐업할 경우. 그러면 틀리게 뭐라 나와? 한 경우로 나와. 폐업한 경우 신고한다고 틀린 거예요. 하기 전에 신고해야 돼요. 할 경우. 되겠죠? 자, 그래서 휴업하고 폐업이다. 휴업하고 폐업이다. 그러면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휴업하고 폐업은 일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을 갖다 줘야 돼요. 등록증을 원본을 갖다 줍니까? 사본 갖다 줍니까? 원본이에요. 원본.
원본이에요. 원본을 갖다 줍니다. 원본. 휴업도 갖다 줘야 돼요. 휴업도. 폐업도 갖다 줘야 돼요. 등록관청에 갖다 줘야 됩니까? 갖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는 무슨 신고만 가능이야? 방문 신고만 가능이에요. 방문 신고만 가능이라고 갖다 줘야 된다고 등록증을. 자, 그다음에 재개하고 기간 변경은 신고서만 제출이다. 그래서 직접 가도 되고 방문 전자로 된다. 전자신고. 방문 전자 다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재개신고를 받았죠. 그러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반환하느냐 하니까 즉시 반환한다. 즉시. 조심하셔야 돼요.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는 게 맞아. 그럼 틀리게 뭐가 나오냐? 지체 없이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웬만하면 지체 없이였거든. 그럼 헷갈려. 자, 즉시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바로 주는 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거고. 그러면 지체 없이는 그 옆자리에 주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든지 그러면. 즉시는 어떻게 준다? 즉시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즉시는 이렇게 주는 거고 지체 없이는 이렇게 주는 거고. 즉시는 빨리 주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빨리 받아서 빨리 걸고 빨리 일해야 되니까 즉시예요. 지체 없이는 조금 이제 즉시보다 늦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고 의무고 두 번째가 이제 휴업의 기간이네.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3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휴업 3개월 초과할 수 있잖아. 3개월 초과해가지고 6개월까지는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고 휴업하면 돼요. 근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갑자기 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득이한 사유, 그 예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통령이 정하는 어떤 사유가 있냐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맞아요, 요양. 질병이 났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원래 사람 다 아파. 몸은 다 아프기 때문에 요양 가야 돼. 요양 가거나 징집으로 인한 이병이 군대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를 또 가야 돼. 학교 간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간 것이 임신 또는 임신 출산이에요.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부득이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임신 출산 없었을 때 이렇게 요양, 입영, 취약, 부득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봤죠. 휴업은 6개월 초과 휴업할 수 있는 경우는 요양, 입영, 취약에 한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세 가지만 한한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6개월 초과 휴업할 수 있다. 틀렸어요. 기타 부득이 있잖아요. 기타 부득이 때문에 그 지문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나왔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이런 사유가 없으면 이런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6개월 초과 휴업하면 제재가 있겠죠.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 안 하면 제재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의무,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를 다 머릿속에 좀 넣고 그 다음에 제재를 좀 갖다 붙이는 게 좋아요. 암기법을 통해서. 자, 그래서 밑줄 한번 꺼볼게요. 휴업, 폐업. 휴업하고 폐업의 신고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141페이지 사전 신고라고 돼 있네. 어떤 경우에 신고하는가? 두 번째 줄이에요. 3개월 초과 휴업 나옵니까? 예, 3개월 초과 휴업 하고자 하는 경우, 또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자, 휴폐업이죠.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무엇을 첨부하라고요? 등록증을 첨부하려잖아요. 일을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이 뜻인데,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는 할 수가 없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3번에 자, 개설 등록을 하고 나서 3개월을 초과할 때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휴업 신고를 해야 되겠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휴업은 그러면 휴업 기간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느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질병되어 있는데 요양을 적어놓는 게 맞아요. 원래 요양이다, 질병으로 요양이다, 입영이다, 그다음에 취약이다, 임신 출산이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지. 밑에 거 지금 보지 말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만 휴업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재개 신고를 보세요. 자, 휴업 신고를 한 업무를 다시 하고 싶다. 재개죠. 그럴 경우에 재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될 것이고, 전자문서한 신고도 가능하다. 이 말은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중요한 지문이 나와요.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옆으로 가서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하래요? 즉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즉시 반환.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기간 변경으로 가볼게요. 기간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변경신고서에다가 변경신고는 제출하죠. 그래가지고 전자문서한 신고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제재가 나와 있고 됐습니다. 1호나 지금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까지 봤고요.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문제. 자, 오늘 문제 OX 문제 가져오셨죠? 여기 OX 문제 1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누군지 알죠? 법인이 아닌 개업이라면 개인인 개업을 말해요. 두 사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옳은 말이네. 이번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가 없다. 옳은 말이네. 그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에다가 해야 한다. 틀렸네.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틀렸네. 없어. 소개시켜줘야 돼요. 5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이라면 두 사람이잖아. 개인인 개업이라고. 경매 대상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안 돼. 부칙 때문에 틀렸네. 부칙 때문에 틀렸죠? 예, 6번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개업기법 제공할 수 있다. 안 돼. 무조건 누구 대상? 개업 대상이 돼야 돼요. 법인인 개업은요. 개인인 개업들은 아무나 대상해도 돼요. 개인인 개업들은 아무나 대상으로 해도 돼. 맞죠? 법인인 개업만 개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몇 번입니까? 7번. 소득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맞는 말이네. 자격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니까. 자, 8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소득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죠.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틀렸고. 9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의 행위로 본다라고 해야지. 본다 아니면 간주한다. 추정한다는 아니에요. 자, 10번. 소득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장 등록해야 돼. 등록 의무자잖아. 소속이요. 개업하고 소속하고. 11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라고 해야 돼요. 할 수 없다 아니고 한다. 틀렸고. 12번에 소득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죠.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네. 아, 틀렸네. 변경일로부터 7일이에요. 자, 1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네.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맞고 등록할 수 있다. 맞잖아. 1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 간판에 설치. 간판, 옥에 감금을 설치겠죠? 그러면 분사무소에서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 아니잖아.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돼요. 틀렸네. 15번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 이 누구예요? 부칙이잖아요. 부칙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맞네. 16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자,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과정의 신고입니까? 분사무소 이전 같으면 주사무소 등록과정의 신고하는 거잖아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7번에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이전을 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이전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7을 하지 말고 7, 10일이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7을 하지 말고. 자, 몇 번? 11, 18번. 왜? 몇 번? 18번 할 차례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네. 다시 몇 번? 18번. 이상하네. 소리가 좀 세다. 18번째? 18번입니다. 18번. 자,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여기서 뭐가 틀린 거지? 분사무소면요 등록증이라 안 부릅니다. 신고 확인서라 그래요. 그랬죠? 예. 19번에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틀렸죠? 자, 20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신고서 플러스 등록증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 거는 일반 중개계약은 이거는 다음 주에 풀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오셔야 돼. 이거를 안 들고 오면은 안 됩니다. 이거를 들고 오는 방법은 책에 꼽아 놓으세요. 책에 꼽아 놓고 책을 놔두고 가세요. 사물함에다가. 그러면 안 들고 올 일이 없어요. 무조건 들고 오게 돼 있다. 책에다 꼽아 놓고. 얼마 설날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책 좀 봐야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책 들고 와가지고 그대로 들고 오지 말고 한 번도 안 피고 막 그대로 들고 와. 자, 하여튼 다음 주에 이거 꼭 들고 오세요. 다음 주에 전공안까지 뒤에까지 나와 있으니까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 하여튼 여러분들 설날 연휴 그죠?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설날에 좀 이렇게 설날에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집안일 좀 하셔야 돼요. 왜? 추석 때는 공부해야 되거든. 추석은 보통 시험 한 달 전이에요. 그래서 추석 때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날에 여러분들 조금 일을 하세요. 하다가 좀 시간이 되면 여기 앞에 앞에 물지친 거 있죠? 요거 위주로 한번 쫙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게 또 도움이 될 거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우리도 일주일 만에 보는 거네, 그죠? 예, 설날 연휴 관계없이. 그죠? 예, 다음 주에 그러면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